KKMD489와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의 레이시온 CEO 인터뷰 제2부. 신형 A사 레이더와 개량형 KGGB 조합으로 대함 전투기도 될 수 있는 멀티롤 FA-50 블락 20의 등장. 488화에 이어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와 레이시온 에릭 디트마르스 CEO와의 인터뷰 후반부를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FA-50 블락 20가 대함 전투기로 쓸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는 디펜스24나 레이시온이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향후 등장할 FA-50 블락 20가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 발견하게 된 내용입니다. 일단 디펜스24 인터뷰 기사 번역부터 마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8화와 마찬가지로 디펜스24의 인터뷰 질문 내용은 하늘색 글자로, 에릭 디트마르스 CEO의 답변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비용에 대해 더 알려줄 이야기는 없는가? 레이시온은 여전히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협조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카이가 팬텀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주문하느냐에 따라 최종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현재로선 양측 모두 48개의 팬텀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지만, 팬텀 스트라이크 가격은 일반적인 A사급 레이더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특히 안테나 방향을 기계적으로 정렬해야 하는 기존 레이더와는 달리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A사 레이더 특유의 작동 방식을 활용해 가동 부품의 상당수를 제거하려 노력했고, 이는 운용 비용 절감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부품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인 덕분에 정기적으로 레이더 수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대규모 수리팀의 존재도 불필요해졌다. 그렇다면 레이시온이 먼저 카이에게 팬텀 스트라이크를 제공하고 이후 카이가 다시 폴란드에 팬텀 스트라이크를 제공하는 방식이 된다는 뜻인가? 그렇다. 카이가 일정 부분 록히드 마틴과 라이센스를 맺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FA-50의 직접적인 생산 주체는 카이이기 때문에 주 계약자는 대한민국 기업인 카이가 된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팬텀 스트라이크는 대외 군사 판매 FMS 절차에 따른 미국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미국산 A사 레이더라는 사실이다. 덕분에 우리는 미국 행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계약을 빠르게 이행할 수 있으며 완전한 상태의 FA-50 블락 20를 제 시간에 폴란드로 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카이가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에서 레이시온이 폴란드 방산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특이하게도 생산 과정의 80에서 85%를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A사 레이더들 중 이 정도 비율로 해외 생산이 가능한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한민국 카이를 통해 팬텀 스트라이크를 생산할 수도 있는데 카이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이는 현재 해외 생산 기지가 위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다. 폴란드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폴란드가 50개 미만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나? 만약 폴란드가 레이시온에게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한다면 50개 미만의 팬텀 스트라이크 구매에도 분명 기술 이전은 가능하다. 이는 비단 팬텀 스트라이크 판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레이시온이 먼저 폴란드에게 팬텀 스트라이크 판매와 관련된 기술 이전에 대한 제안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팬텀 스트라이크를 필요로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닌 폴란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폴란드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인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부 유럽 및 전 세계 시장에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촉 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폴란드 산업계가 관심을 보인다면 레이시온도 이에 응할 의향은 있다. 레이시온은 폴란드에 있는 다른 플랫폼, 예를 들어 전투용 무인 드론 등을 위해 팬텀 스트라이커 레이더를 판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중인가? 우리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에 수반될 무인 항공기 전투 프로그램에 대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는 맡은 임무의 일부를 대신해줄 무인 드론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인 플랫폼들의 생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폴란드가 F-35A 전투기들을 위한 로열 윙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레이시오는 이 로열 윙맨에 팬텀 스트라이크를 제공할 생각이 있다. 레이시오는 또한 폴란드 정부와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다층 방공 시스템이 현실화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방공 타워에 배치되는 레이더의 성능이다. 따라서 이러한 솔루션들에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면 전장 상황인식 능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다. 전투함 마스트나 경항공기, 무인 항공기, FA-50 블락 20, 그리고 아마도 F-16까지도 말이다. 그리고 또한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한 헬리콥터도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겠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수많은 플랫폼들을 위한 흥미로운 옵션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2022년 10월 28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게재한 기사, 최신 F-16급 A사 레이더를 장착한 대한민국 경전투기 FA-50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FA-50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경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었나? 라는 디펜스24의 질문에 대해 에릭 디트마르스 레이시온 CEO는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합작한 FA-50은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가 탑재된다면 다양한 임무를 폭넓게 수행해낼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다목적 플랫폼이 될 것이 분명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 일명 KGGB의 개량형이 나온다는 사실과 레이시온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FA-50에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량형 KGGB는 미국에서 도입한 군사용 GPS를 장착하여 전파 교란에도 강한 저항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동하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입니다. 500파운드 무유도 폭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도 무기로 개조한 KGGB는 비행 도중 목표물 변경도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가 100km를 넘습니다. 최근 이러한 개량형 KGGB를 FA-50 블락 20에 장착한다면 가성비 높은 대함 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게가 1200파운드 가까이 되는 AGM-84D 하푼과는 달리 무게가 500파운드에 불과한 KGGB는 FA-50에 최대 4발까지 탑재될 수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설명처럼 6회공 목표물 모드를 탐지 및 식별하여 표적화할 수 있는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탑재한 FA-50이라면 KGGB 개량형을 사용해 100km 밖에서 적 전투함 4척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KGGB 개량형처럼 미국이 최근 GPS 정밀 유도 폭탄인 JDAM에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부여시킨 무기가 바로 퀵싱크입니다.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에 대한 대책으로 JDAM을 재활용하는 퀵싱크를 개발한 미 공군이지만 문제는 퀵싱크의 사정거리가 30km 정도에 불과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중국 전투함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함대공 미사일에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대 사거리 110km인 KGGB는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게다가 FA-50은 블락 20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연료 탱크를 300갤런으로 확장하고 공중 급유 능력까지 추가되어 전투 행동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상대방 해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가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GM-84D 하푼의 가격은 현재 환율로 17억을 넘나들지만 KGGB는 1억에 불과합니다. FA-50 블락 20가 등장한다면 방어적 제공작전과 근접 항공 지원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개량형 KGGB를 탑재하여 작지만 강력한 대함 전투기로 변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F-16V의 절반 정도이지만 성능 면에서는 F-16CD에 근접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FA-50 블락 20가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의 질문을 보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FA-50 블락 20를 F-16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태도였습니다.
FA50 도입에 대해 못마땅해야 하는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불만은 FA50과 F16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KKMD 463화 폴란드 공군준장 직격 인터뷰 번역 제2부 LCA로 개량될 FA50PL의 예상 성능과 그가 말하는 KF-21의 밝은 미래 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 준장도 FA50PL을 F16을 대신할 존재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신대가 되지도 않는 숫자로 혹사당하고 있는 F-16CD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워줄 존재로 FA50을 선택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폴란드 마음 같아서는 FA50이 아니라 F-16의 최신형 F-16V를 도입하고 싶었겠지만 F-35A를 위해 생산 라인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F-16B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받는 것은 도저히 무리인 상황이기도 했고요. 폴란드뿐 아니라 신형 F-16을 주문했거나 구형 F-16을 F-16B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나라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존재가 FA50 블락 20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면에서는 F-16B의 절반 정도이고 성능 면에서는 F-16CD에 근접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FA50 블락 20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쳐버리는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F-16과 단순 비교를 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 kkmdtstory.com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